아니 그 소장님은 7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선언하셨는데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 사실 그 애매하면서도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막 불투명하거든요. 저도 별로 이 단어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히 표현할 단어도 별로 없어요. 맞아요, 또 그래.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는 단어긴 한데 사람들이 좀 이거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산이 얼마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 100억 있어? 뭐 이래야 경제적 자유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예전에 신문 기사 뭐 저기 기자님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00억짜리 빌딩 살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살 수 있죠. 대출 받으면 가능하죠. 이랬더니 다음날 이제 대문짝만하게 100억 자산가가 알려주는. 그래서 낚였구나. 네, 낚였죠. 제가 봤을 때 경제적 자유를 그냥 진짜 무난하게 말하려면 이제 30억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 없이도 가능하다라 보거든요. 결국 자산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가 이제 경제적 자유라 보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산이 없어도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경제적 자유다. 대표적으로 뭐 연금 같은 것도 다달에 300만 원씩 나오면 내 자산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갖춰놓던가 아니면 자산으로 그거를 그렇게 바꾸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100억이에요. 근데 100억이 다 땅에 들어가 있어요. 나오는 거는 고구마랑 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산가인데 경제적 자유라는 건 또 약간 느낌이 거죠. 좀 놀고 먹고 필요할 때는 좀 이렇게 좀 쉬고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기업에서는 ROA라고 하는데 이 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현금으로 뽑아낼 수 있느냐. 아까 같이 100억으로 1년에 1억도 못 뽑아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대표적으로 KTNG 같은 거 주식만 사놓으면 100억을 한다면은 1년에 6억씩 들어옵니다. 6% 정도가 들어오니까 배당으로 내가 어떤 거에 투자하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서울에다 하면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는지만 매매 차익이 올라가고 지방에다 하면 10%도 많이 있거든요. 대신에 매매가가 거의 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자산에 따라서 현금 흐름을 얼마로 잡을 거냐 이거에 따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금액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니 사실 뭐 자연인들 같은 분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분들은 한 달에 20만 원으로도 막 저축도 하실 수준으로 그쵸. 소비를 아예 안 하시는데 그래도 일반 현대인들은 어느 정도 소비는 하면서 좀 그래도 사는 게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들어와야 300 정도? 월 300? 네, 그게 최소 마지 노선. 그래요? 300 정도를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맞추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곱하기 12를 하면은 3,600이거든요. 그럼 3.6% 금리라고 쳤을 때 10억 정도 있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막 30억씩 바란다는 거는 내가 소비를 많이 하고 싶으니까 되는 거고 기본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한 10억 가량의 현금, 10억 가량의 유동 자산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는 우선 거주할 지분 해결한 기준인가요? 그렇죠. 지분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근데 이 집이 서울에 집을 원한다 그러면 30억 가지고도 안 나오는 거고 이제 뭐 지방에 조금 그냥 뭐 혁신도시 이런 데 살겠다라고 하면은 뭐 15억 안에서도 해결이 되는 거고. 이게 내가 어디에 거주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도 예전에는 강남을 많이 꿈꿨는데 뭐 지방에 살고 있지만 살다 보니까 만족도가 또 의외로 올라가요. 지방 내에서도 교육열 좋은 데 또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만족해 살고 있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는 이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선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장님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의 어떤 그 목표의 어떤 금액대가 어느 정도였는데 월 소득이었어요? 원래 자산이었어요? 300이었어요. 월 300? 제가 이제 옛날에 재테크를 21살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남들과 다르게 한 건 두 가지였어요. 자산을 불려나가는 연습도 하면서 이제 내 현금 흐름 늘리는 것도 같이 노력을 했어요. 어차피 현금 흐름이 늘어나야 자산이 되는 거고 자산이 늘어나면 현금 흐름이 더 늘어나니까 상호 보완적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같이 늘려 나갔었는데 목표는 300.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1억 정도의 가게 하나 차려주는 게 더 목표. 27살에. 그리고 나서 300을 만들어내면은 이제 뭐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다행히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한 33쯤 됐을 때 제가 또 하고 있는 뭐 이제 인쇄나 저작 활동들 때문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꽂혔죠. 그러면서 너무 빨리 잃었죠. 그러고서 직장까지 이제 관두게 된 거는 35. 조금 더 하다가. 저랑 또 약간 좀 이 인생 라이프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앤라인 아침 미팅, 더 랑앤 라이브.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직 추석 연휴가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을 함께하는 더 랑앤 라이브, 저는 MC 최혜원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좀 멀리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뭔가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물리적 거리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남과 왕래가 좀 손쉽고 가까운 근거리의 인간관계는 멀리 사는 사촌보다 가깝죠. 그래서 이웃사촌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번 주 사장님들과 함께할 더 랑앤 라이브의 주제는 바로 내 집 앞마당 쓸기입니다. 옆집, 앞집, 뒷집, 옆동네, 앞동네, 뒷동, 앞동. 내가 살고 있는 근거리에 있는 동네 친구, 우리 동친이라고 하죠. 동친을 내 편 만들기 프로젝트, 내 집 앞마당 쓸기. 여러분들의 랜선 박수와 함께 월요일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안녕하세요 시간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부르는 저희 코너 명칭은 시선 집중 시간인데요. 전 세계 전국 팔도에서 나답게 성장하고 스스로의 진화를 이끌어내시는 분을, 그리고 그분의 과정을 엿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위드그룹의 뉴 EVP 이찬옥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위드그룹에서 사업하는 이찬옥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이시연, 진현주 사장님, 그룹장님은 전지연, 박지훈 사장님이십니다. 저의 전직은 온라인 쇼핑몰 유통 MD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문서나 숫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어요. 거래처 사람들과도 일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의 목적이 분명했고, 목적 외에 그들과 인간적인 관계나 친분을 맺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뉴스킨의 비전을 보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사업 초기 아직 뷰티 전문가나 건강 전문가가 아님에도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 스스로도 너무 어색하고, 단순한 친분으로 만나던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뉴스킨 얘기를 언제 할 수 있을까라는 눈치를 보면서 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도 너무 두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그만두겠다 싶어서 스폰서님과 밀착하게 됐고, 매일 1대1로 하게 된 북미팅을 통해서 일과 사람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었지만 그게 이해 영역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저에게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네.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같은 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정말 잘 아는데, 저는 정말 사장님이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러다 그냥 가시겠구나. 너무 오랜 기간. 왜냐면 오셔도 표정도 없으시고 에너지도 없으시고 말도 안 하시고, 저럴 거면 왜 오실까? 사장님이 풀프 오프 모임에 올 때마다 내 마음이 좀 불편했었어. 근데 그런 분이 진짜 갑자기 어느 날 EVP가 되신 거예요. 저는 사장님의 EVP 핀업이 이에미의 블루 다이아몬드 핀업만큼 신기해요. 사장님이 변화를 하셨어요. 네. 이러다가 내가 그만두겠다 싶어서 스폰서와 밀착하고 마인드셋을 다시 하고 사장님이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맞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그 고객님들을 만나서 뭔가 소통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스폰서님의 권유로 당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고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조금씩 고객님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잘 되셨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거였고,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해야 할지도 몰랐고, 그래서 진짜 막 관리하는 거에 집중하고, 이 사람이 뭘 필요하러 하는지, 왜 왔는지도 관심이 없고, 그냥 냅다 등만 밀고 막 임상을 내는 그런 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기계적으로 관리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약간 성격이 원래가 이렇게 막 친밀하고 약간 수다스럽고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떠는 수다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멀잖아요. 네. 그쵸? 되게 사무적이고 기계적이고 조용하고 사장님 MBTI가 혹시 네. 네. ISFJ? 인프피요. 인프피예요. 네. 인프피, INFP. 정말 그 I라는 성향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맞아요. 사람을 만나면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살면서 지금까지 뭐 온라인에서 기계와 숫자와 이런 것만 일하다 보니까 근데 그랬던 사장님이 변화를 했어요. 입을 떼고 수다를 떨고 말을 하고 듣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빼독을 스스로 막 나가시고 하루 만에 BR 2000을 만드시고 진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냥 등만 단순하게 밀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스폰서님이랑 되게 많이 배웠어요. 스폰서님이 어떻게 상담하시는지, 사람들이랑 어떻게 소통하는지 옆에서 많이 보고 배우고 그걸 따라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제품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되게 저한테 자신감이 생기고 당신 정말 건강하게 해주겠다, 예쁘게 해주겠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한테는 정말 든든한 이런 시스템이 있다, 여기 참여하면 너 정말 건강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진심으로 하게 됐어요. 이 사람에 집중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등만 밀고 그 눈이 안 보이니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등 보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할만하더라고요. 등만 밀다가 이제는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를 캐치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고 저는 이 말이 너무 꽂혔어요. 내 뒤엔 이런 엄청난 시스템이 있으니 당신이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예뻐지게 해주겠다. 사장님한테 없던 책임감이라는 게 생겼죠. 맞아요. 네, 진짜 감동이에요. 이 감동을 아는 사람은 아마 스폰서들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사장님. 그리고 보상 안내와 제품 안내를 과거에 또 하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하고 계신 보상 안내와 제품 안내는 뭔가 에너지가 다른가요? 제가 스스로 진짜 그렇게 믿고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들어서 알게 된 것, 그냥 지식으로 아는 보상과 제품이었다고 한다면 저도 변화하는 고객님들을 보면서 제가 체험한 제품들 그리고 제가 들어간 시스템에 대한 신뢰들이 생기면서 약간 말의 힘이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가 자신 없어도 제가 자신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가 자신 없어도 내가 자신 있다. 이 프로들이 하는 말인데 선생님 프로가 되셨네요. 진짜 멋있다. 오늘 막 멘트가 엄청 많이 나오네요. 언니가 자신 없어도 내가 자신 있어요. 내 뒤에는 엄청난 시스템이 있으니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이 말들을 하시는 사장님의 변화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시연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사장님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답답하죠. 제가 진짜 조금만 일찍 움직였으면 더 빠른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웅크려 있었는지. 네. 좋하구나. 네. 자, 사장님 좋아요. 그런 과거를 털고 이제 고공행진만 남았는데 앞으로의 사장님의 계획과 목표 있으면 이야기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시드니 트립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꼭 이뤄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메인 게스트로 모시는 그날을 꿈꿔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1위 체중 조절 웰빙 브랜드 넘버 1 뉴스킨 랑연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시간 가보겠습니다. 최혜원의 밀착 취재 시간이죠.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 미행하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청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워너비 뉴스캐너를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대신해 제가 밀착 취재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실 두 분은요. 오늘 두 분이 나오세요. 호남을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순천과 광주에서 각각 내 집 앞마당을 싹싹 쓸어 담고 계시는 핫한 성장의 사업가 두 분을 모실 텐데요. 순천의 대표 우리 김미강 사장님, 광주의 대표 정영리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두 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호남에서 내 집 앞마당을 다 쓸고 계신다는 그런 두 분이신데, 사실 그 사전 미팅을 통해서 두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도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 두 분의 기가 진짜 승천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장님들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미강 사장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성공을 디자인하는 리치랜드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미강입니다. 제 스폰서 사장님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경화 사장님, 그리고 더 랑연 라이브의 MC 김선영 사장님, 33 헬시클럽 서울 본원 원장님이신 최수미 원장님, 그리고 곧 천만장자이신 이선수 그룹장님이십니다. 너무 긴장했나 봐요, 저. 네, 우리 쌍둥이 남매 엄마, 80년생 쌍둥이 고이 엄마 긴장 푸시고. 네. 사장님이 뉴스킨에 입문했던 계기가 있으시죠?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남매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일을 하고 싶지 않는 임신성 여드름으로 너무나 고생하는 그런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칼 안 대고 성형할 수 있다는 말에 작정하고 갈바닉을 했더니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그런 여드름과 양악했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각턱이 좀 이렇게 V라인이 되어 있는데요. 갈바닉 6대만 유통해도 우리 아이들 학원은 하나씩 보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단순한 이유로 뉴스킨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와, 이 턱이 어떻게 이렇게 돼요? 아니, 저 네모나잖아요, 이렇게. 네. 네모난 턱이 지금 갈바닉을 진짜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건 정말 성형 수준이잖아요. 제가 어제 어떻게 이렇게 돼요라고 했더니 저희 공간의 영업 비밀이라고. 네, 사장님. 와, 정말 놀라운 임상. 쌍둥이 엄마로서 육아에 전념하고 싶었지만 갈바닉을 만난 이상 와, 이거를 내가 유통하면 학원비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입문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광주의 정영리 사장님 나와주세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광주 그룹 테드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LT 정영리입니다. 정LT? 네. 저는 삼성전자에서 14년간 근무를 했고요.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자영업 준비하던 와중에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꺼려했었고 미팅조차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스폰서님을 만나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들으면서 소비가 소득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직도 마음에 꽂혀 있거든요. 그걸 계기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책을 통해 배우다가 TR라인티를 하게 됐는데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런 제품이면 내가 정말로 사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비즈니스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각자 지역의 본인만의 공간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으세요. 특히 우리 리치랜드의 김미강 사장님은 랑연 원조 공간 마케팅이시죠? 한 7년쯤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순천 한자리에서 7년간 같은 지역에 같은 동네에 같은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이시죠, 사장님이시고, 우리 정현애 사장님도 최근에 공간을 만드시면서 사업이 또 급성장하고 계시는데, 자, 이 공간을 만든 목적이 있었을까요? 우리 미강 사장님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정말 지방에서 사업하는 거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순천이라는 이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서 데몬스트레이션, 그리고 제품 체험, 비즈니스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센터를 만들었었고요. 좀 더 생산성 있는 공간으로 변화를 해보고자 해서 리모델링해서 샵인샵 도입으로 좀 공간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그 샵인샵 도입이라는 거는 넓은 평수의 센터처럼 쓰던 그 공간을 쪼개서 뭐 일부분은 왁싱도 주고 뭐 일부분은 뭐 속눈썹 연장도 주고 이런 식으로 네네. 샵인샵을 들이시고 사장님이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뭐 데몬을 받거나 갈바닉 관리를 받거나 뭐 양자 측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럼 리모델링도 하셨겠네요? 네, 리모델링도 들어갔습니다. 공간을 나눴어야 하니까. 네네네. 그렇게 하셨고, 제가 알기로 사장님은 온라인으로 특별한 홍보 활동을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도 지금 그 공간이 정말 박 터져 나갈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초기 홍보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매일 아침 전단지를 들고 나가서 발품을 팔고, 이 뉴스킨 유니폼과 뉴스킨 파라솔을 만들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도 나가서 콜드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킨과 갈바닉 마사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약간 진상 손님도 많았었고요.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킨 파라솔 유니폼 이런 거 맞춰가지고 나가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체험도 해주고 설명도 하고 매일매일 전달지를 돌리고 그렇게 발품을 파셨다. 그렇게 시작됐고 그리고 거기서 만난 분들이 또 초석이 돼서 지금까지 지금 공간을 이어올 수 있는 또 중요한 시점이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사장님은 또 피부 측정기, 양자 측정기를 잘 활용하시죠? 그 얘기도 좀 할까요?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 측정이랑 양자 측정을 통해서 저에 대한 신뢰감도 쌓아드리게 해드리고 이러면서 제가 정말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임상들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서 좀 더 내가 전문적인 뭔가 뷰티 마스터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피부 관리사와 뭐 체형 관리사를 공부하고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좀 더 뷰티 전문가로서 당당하고 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격증도 여러 개 취득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또 하셨네요. 사장님 여기 김선영 사장님께서 뉴스킨을 너무나 사랑하는 미강 사장님 양자기 앞에서는 쪽집게 컨설팅으로 유명해요라고 적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느껴져요 사장님. 어제 오늘 사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고 나니까 정말 뉴스킨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구나. 오시는 분들께 이걸 그대로 전달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영래 사장님. 사장님은 어떻게 공간 마케팅을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빼독으로 입문하게 돼서 처음엔 GV가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명단도 필요했고 새로운 소비자도 만들고 싶었고 또 기존 소비자들의 집을 매일 일일이 집을 찾아가서 데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다가 공간 마케팅을 좀 거점 마케팅을 듣게 되어서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고민하는 시간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 그러다가 스폰서님하고 미팅 후에 월요일날 미팅을 했었거든요. 목요일까지 알아보고 우리가 정리해서 다음 주 화요일 오픈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미팅하고 나서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알아보고 결정하고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월요일에 스폰서님과 결단하고 다음 주 화요일날 오픈. 네.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근데 막상 오픈하고 나니까 결정하고 나니까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어렵지 않은 오히려. 일이었어요. 네. 네. 사장님도 기존 지인이나 기존 고객들의 뭔가 총알이 이젠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고객을 더 확대하고 싶고 새로운 사람을 더 만나고 싶은데 탈출구가 없을까 고민하시다가 이제 공간 마케팅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내가 이제 밖으로 다니던 방식에서 가가호호 다니던 방식에서 내 공간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기존 고객들 그리고 지인들 이런 분들께 다 이제 나 가게 차렸어 뭐 이렇게 오픈을 하셨죠? 그때 네.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처음에 늦긴 했어요. 누밍아웃 하는 거는 어려웠었는데, 네. 그 공간을 오픈하고 나니까, 그래, 나 오픈했어라고 제 지인들하고 전부 다 카톡을 돌리고 했더니, 의외로 반응들이 좀, 가게를 오픈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인식하기는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하기도 되게 쉬웠고, 그 중에 한 사례가, 저는 이제 아이 엄마인데, 아이 엄마 유치원 선생님은 그렇게 관계가 이렇게 매끄럽진 않거든요. 어려운 관계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하원하러 데리러 갔을 때, 선생님, 저 여기 가까운 곳에 공간이라는 곳을 오픈을 했어요. 이렇게 말이 쉽게 꺼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네, 그분들은 저를 오래 봤거든요. 그래서 제 임상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선뜻 이렇게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 공간이라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오픈해서 초대를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빼독을 하게 됐고, 세 분이 빼독을 하게 됐고, 네, 챌린지도 하게 됐고, 매니아 소비자가 됐는데, 또 거기서 파트너로 확장까지 이렇게 한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초기 홍보는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또 주변 상가 돌면서 콜드도 하시고, 1회 체험권도 엄청 뿌리시고 하셨었죠? 네, 떡이랑, 1회 체험권이랑 다 가지고 주변 상가부터 일단 콜드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지인들한테도 계속 연락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홍보하다가, 내가 있는 근처에는 당근이라는 걸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당근도 조금 이런 유용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당근도 조금 활용을 하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막 만지부위도 하시고. 처음에는 그런 GV, 갈바닉 젤과 이렇게 활용을 하면 GV는 당연히 안정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상이었어요. 당근을 통해서 만난 소비자도 그렇고 콜드를 해서 만난 소비자도 그렇고 만나서 단순하게 갈바닉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젤이 나가고 사업도 전달되고 하다 보니까 그쵸. 파트너도 생기고 EVP도 되고 만지부위도 그렇게 달성을 해보게 되겠더라고요. 저한테 그 사전 미팅 하실 때 했던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쏠쏠해서 신난다. 네, 너무 공감됩니다, 사장님. 자, 이렇게 두 분이 순천과 광주에서 각각 자신의 공간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두 사장님이시거든요. 성장의 가도를 달리시고 계시는. 근데 이 두 분도 분명히 과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도기를 극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고. 우리 미경 사장님 먼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네트워크 확장은 알고 있었지만 이 서울까지 시스템을 참여하면서 매번 장거리를 왕복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공간 매출이 오르다 보니 공간 매출 올리기에 더 신경 쓰는 자영업자가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때마침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모든 것이 온라인화되었고 저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스템에 밀착하다 보니 빼독에 집중하게 되고 랑현 최고의 리크루팅 시스템인 3.3 헬스클럽 서울 본원 컨이 되면서 진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열정 넘치는 곳에서 이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건 정말 내 거다라는 이 정확한 주인의식이 들면서 제가 그 회원님 한 분 한 분의 그냥 살만 빠지는 그런 애프터가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내 작품이라는 마음으로 이분들의 인생의 애프터까지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공간의 매출이 오르다 보니까 공간 매출에만 자꾸 신경을 쓰고 시스템은 뒷전. 그리고 순천이다 보니까 좋은 핑계가 있죠. 서울까지 너무 멀다는. 그리고 고객이 생겨도 모시고 가는 게 쉽지 않다는 아주 좋은 핑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공간 매출에 열을 올리는 그냥 사장님, 자영업자 사장님으로 사장님이 전락할 뻔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운 좋게도 다행히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시스템이 저희가 다 생겼죠. 3.3 헬스클럽도 온라인으로 하죠. 프로덕도 온라인으로 하죠. LOI 스쿨도 온라인으로 하죠. 랑현 라이브도 온라인에 있죠.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사장님이 이용하시면서 거기서 뭔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3.3 헬시 컨설턴트가 되신 게 제가 봤을 때 사장님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컨을 맡거나 온라인 카톡방을 돌리고 이러는 게 되게 싫었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네,
아무래도 공간 매출에 신경을 쓰다 보니 관리 손님이 많아지다 보니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스템 참여하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회원님들이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스템을 기피하긴 했는데 정말 이 코로나로 줌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줌 안에서 시스템을 제가 진짜 100%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네트워크의 본질은 네트로 확장하는 것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제 마인드가 확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네, 회사에서 주어지는 그런 로드맵대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안에서 즐기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정말 이 시스템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온라인 시스템이 없었다면 사장님 그냥 공간에서 제일 몇 개 더 나가고 관리 티켓팅 더 끊고 그런 거에만 계속 몰입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거든요. 저는 이런 케이스를 보면 약간 이 공간이라는 것이 온오프의 어떤 디지로그, 온라인과 오픈,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공간과 시스템의 연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 이거를 내가 사업가로서 잘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정말 큰 사업 성장의 동력이 될 것 같고 약간 정말 무슨 신국가 오픈처럼 그렇게 큰 또 하나의 넛지가 되지 않을까 진짜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잘 활용을 한다면.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사장님의 예전 모습처럼 공간 매출에만 열을 올리고 젤을 더 많이 나가야 된다. 제품을 더 많이 팔아야 된다. 내가 티켓팅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가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뒤에 있는 시스템에 내가 뭔가 확실하게 조인이 돼서 진짜 네트워크의 본질을 알아가는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사장님들로 또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그 얘기가 저는 진짜 너무 와닿았던 게 디자이너가 된 것 같다고. 내가 이 사람의 몸도 만들고 인생도 만들고 3.3 헬시컨으로 그 수북히 쌓이는 임상들을 보면서 내가 만들어낸 작품이고 나의 걸작이고 이런 얘기를 딱 듣는데 사장님이 진짜 이제는 성장을 하시고 조직을 키우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영래 사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사장님의 또 과도기가 있었을 거고 되게 어설펐던 시기가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런 실패했던 경험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공간을 오픈하면서 새로운 명단이나 새로운 소비자를 만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 오는 그 회원들이나 소비자들을 제가 어떻게 대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분은 되게 자기 이야기를 잘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묻는 대답에 성의 없고 단답형이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갈바닉을 하면서 말을 너무 못할 때가 있었어요. 머뭇머뭇하고 내가 관리사처럼 진짜 등만 밀었었던 적도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말이 너무 자기 이야기를 하셔서 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겠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한 소비자 회원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안 좋으시고 살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제가 그럼 빼독 한번 해보세요. 빼독 한번 알아보실래요? 빼독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머뭇머뭇하면서 말만 꺼내고 몇 번을 그냥 가셨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말을 이제 오셨을 때 5번째가 6번째 오셨을 때 제가 말을 했어요. 누구누구님 빼독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빼독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알려줘 보세요 하고 이제 등관리가 끝난 다음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빼독 이제 이혜미 사장님의 빼독 STP를 하면서 제가 건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자신 있게 책임지고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살 빠지기 전에 건강 먼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거는 제품이고 뭐고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믿고 하겠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추어 같이 머뭇거리고 어설펐던 행동들이 이런 다 캐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말을 하니까 선생님을 믿고 한다는 말에 온몸에 그때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자신감도 되게 많이 생겼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 루틴이 좀 잡혀서 갈바닉 갈 때는 이제 등만 보이니까 저도 이야기하는데 조금 치여지기도 하고, 여러 번 티켓팅 하셔고 오시는 회원들한테는 시스템도 좀 활용을 하는 게 3.4 해시 본원 강의 있잖아요. 네. 저녁에 하는 본원 강의나 프로덕트 아카데미나 아니면 그 LY 스쿨 엎드려 있으니까 그 아래다가 태블릿 틀어놔요. 태블릿을 틀어두면 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같이 저 네네. 지금 이게 들어야 되는 강의가 있는데 같이 봐요 하면서 바닥에 내려놓거든요. 그럼 엎드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시스템에 듣게 되고 궁금해하고 호기심도 생기더라고요. 지금 상상하니까 너무 웃겨요. 베드 밑에 구멍이 나중에 보이니까. 네. 아니, 너무 저는 이게 막 이렇게 상상이 돼요. 막, 아니, 어떻겠어요. 막 사람들이 왔는데 누군 되게 도도하고, 누군 말 너무 많고, 누군 나한테 말 시키지 마. 약간 이런 분위기고, 어떤 사람은 뭐 쳐다도 보지도 않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너무 서툴잖아요. 그리고 내가 서툴다라는 걸 고객들이 또 알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서툴구나, 한지 얼마 안 됐구나라는 걸 고객이 알지만 나에게 정성스럽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과 말과 행동, 눈빛에 저 이거 할게요. 쌤 믿고 이거 할게요. 진짜 사장님 너무 기분 좋으셨겠어요. 소름이 돋았었어요. 그 이야기를 매번 계속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나서 소개도 그런 분이 본인이 빼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동생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확장이 돼가고 있어요. 너무 멋집니다, 사장님. 그렇게 그냥 관리를 받으러 온 분을 내가 빼독을 이야기하고 또 양자 빼독 STP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이분이 빼독 회원이 될 수 있게끔 안내해서 3.3 헬스클럽에 넣으시고 그리고 이분에게 자연스러운 소개가 나오시면 그걸 또 다 함께 받고 그리고 결국엔 이 사람이 BR까지 되는 나의 사업자까지 되는 이 프로세스를 사장님이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죠? 처음에 말 못했던 거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건 말건 말이 없건 간에 등만 보면서 제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네. 프로가 되신 거죠.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주력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아까 우리 김미경 사장님의 그 임상 사각턱, 그 사각턱 거의 뭐 수술한 것처럼 자른 것처럼 됐잖아요. 그렇게 뭔가 김미경 사장님 또 샵을 오래 하셨고 공간을 오래 갖고 계셨기 때문에 갈바닉에 대한 또 자신감도 크시고 사장님의 주력은 무엇입니까? 저의 주력 아이템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복부 관리와 빼독입니다. 어떻게 이래만으로 하시죠? 네. 정말 이래만으로도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거든요. 일단 복부 관리는 미끼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양자 측정을 통해서 빼독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왜 막 긴가민가 하시잖아요.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복부로 연결을 해서 1회 식회 티켓팅을 무조건 끊게 만들어요. 끊게 만들어서 1회를 해드리면 정말 놀래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TR9T가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저는 점프 스타트 기간에 무조건 주 2회의 만남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저와의 신뢰도 쌓고 제품도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또 같은 소통방에 있는 회원님들을 티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분을 제가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B라는 분을 조금 늦게 오셔도 되지만 10시 30분쯤 오시게 해요. 둘이 마주치게. 두 분 서로 만나게 해드려요. 만나서 두 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을 본인들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긴밀한 이야기도 나누고 시너지 효과가 정말 생기게 되더라고요. 진짜 사랑방 같네요, 사장님. 네. 나의 회원들이 우연히 만나고 모여서 수다도 떨고 빼독 이야기도 하고 사는 이야기도 하고 사업 얘기도 하고 뭔가 진짜 되게 쫀쫀해지겠어요. 우리 셋, 우리 넷 이렇게 그쵸? 네, 정말 가족 같은? 네. 같은 소통방에 있는 모르는 회원 두 사람을 일부러 시간을 겹치게 해서 그들끼리 자연스러운 만남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없어도 그들끼리 소통을 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또 만들어주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장님은 점프 스타트 기간에 무조건 복부 관리를 2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임상이 어마어마하게 나신다고 하셨어요. 7% 10%는 1도 아니라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점프 스타트 기간을 정말 중요시 생각하면서 복부 관리 들어가고 또 회원님들하고 자주 만나면서 긴밀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고 그래서 저에게 7% 10% 감량은 정말 1도 아닌 일이 돼버렸습니다. 야, 이게 어쨌든 인근 지역에 있는 나의 동친들이잖아요, 다. 정말 슬리퍼 신고 나올 수 있고 가깝게 볼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와의 어떤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홍보대사를 5번 배출한 네, 매 컨설턴트시라고. 기수마다. 네. 네. 대단하십니다. 사장님의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시스템 사장님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다 활용을 진짜 주물럭주물럭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영래 사장님은 주력이 무엇입니까? 저의 주력 아이템은 일단 갈바닉 하고 나서 받기 전과 받기 후의 임상 사진입니다. 즉각적인 비포 애프터. 네. 저도 제 등을 이렇게 갈바닉을 할 수 없어서 형제라인 사장님들하고 스폰서님하고 등 갈바닉을 해보고 전후 임상을 찍었더니 제 눈에도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소비자가 등 갈바닉 받기 전에 무조건 사진을 찍고 후에 그 앞에서 보는 데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럼 제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찾으세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갈바닉 몇 회 날짜 써서 카톡을 보내드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 등관리 받았는데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자연스럽게 소개도 나고 이건 뭔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하는 게 임상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확장도 되고 소개도 나더라고. 자연스럽게. 누구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소개를 시켜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프로모션이 이렇게 몇 분 소개시켜 주셔서 티켓팅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무료 관리 몇 회, 횟수를 좀 추가를 해드려요. 할인은 안 해드리는데 횟수로 추가해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확장이 되니까 소개하는 재미도 있고 본인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재미를 좀 느끼더라고요. 소개하면서 자기도 또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쵸. 그런 점들이었고 그런 분들이 담아줘서 왔을 때 자연스럽게 또 빼독 이야기하고 양자기를 제가 항상 세팅을 해놓거든요. 건강에 관한 건강 이야기는 10명 중에 9명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그럼 건강 측정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미니 MRI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 MRI. 측정으로 되고 거기서 바로 빼독이 연결이 안 되더라도 건강에 대한 인지를 하게끔 해드려요. 그러면 그 티켓팅 때문에 만나는 횟수가 어차피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지난번에 해주셨던 거 그거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하고 빼독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런 분들은 또 이제 3.3 헬시 클럽에 담아가지고 그쵸.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와, 두 분 다 명확한 프로세스가 있으세요. 나 누가 만나기만 해봐. 내가 어떻게든 내 이 안으로 다 담아주겠어. 누가 나 만나기만 해라 막 이런 거 있지. 누가 나한테 말만 걸어라 이런 거. 누가 보기만 해봐라 막. 이렇게 그냥 두 분은 장전이 딱 돼 있으세요. 그래서 각자의 그 프로세스가 명확하셔서 누굴 만나더라도 내 프로세스 안으로 그분을 리드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신 게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벌써 49분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영래 사장님하고 대화했을 때 또 기억에 남았던 등산 얘기는 제가 좀 해드리면 그 등산을 매일매일 다니는 모습을 일부러 회원들에게 노출해서 와, 저렇게 운동하고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멋있다. 헬스방에도 올리시고 그렇게도 활용하시고 내가 매일 가는 등산이니까 내가 있는 곳이 거점이다 생각하셔서 등산을 갈 때마다 등산은 비슷한 사람하고 자주 마주치니까 그죠? 선물 포장 예쁘게 해서 일회 체험권 갖고 올라가셔가지고 쿠폰도 막 나눠주시고 그런 노력을 또 노출하시고 저는 이런 모습도 사장님의 진짜 근면성실함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집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두 분의 마무리 이야기를 듣고 또 앞으로의 과거와 목표 이야기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강사님 먼저 이야기할까요? 네, 진짜 요즘은 온 우주의 기운이 저를 향해 있다는 그런 게 정말 느껴질 정도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 때마침 줌이라는 환경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갈바닉으로 이렇게 등이나 밀고 있고 복부나 밀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로 몰락했을 텐데 우리 랑연에서
이렇게 줌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고 이 안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더 랑연 라이브라든지 3.3 헬시 클럽이라든지 뭐 LY 스쿨이라든지 이러한 시스템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든든하게 뒷 배경이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제가 뉴스킨 하면서 아이들 학교에서 꿈에 대한 강의도 했었는데 이렇게 꿈이 있는 엄마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될 수 있어서 좋고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 제 자신에게 너무나 기쁘고 지금 로드맵대로 진행되어 가면서 저도 시드니 지금 막달이거든요. 무조건 시드니 달성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꼭 이루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이팅! 영민 사장님, 파이팅! 영민 사장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만약에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않고 공간을 오픈해서 뭔가 관리를 하고 있다면 아마 일을 하면서도 미래가 되게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시스템과 뉴스킨 비즈니스라는 그 제품도 그렇고 그런 비즈니스 기획을 뒷배에 딱 가지고 공간을 하다 보니까 단순한 자영업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백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점을 많이 활용해서 공간을 이용해서 차랑방처럼 활용을 하고 비즈니스를 잘 담아내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거고요. 제 목표는 지금 저는 다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초집중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보거든요. 저는 시드니 무조건 갈 거고요. 제가 아까 소개하면서 스폰서님을 빼먹었더라고요. 제 스폰서님은 박재은, 김상현 스폰서님이십니다. 제 목표는 시드니고 저는 뉴스킨 EVP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영 사장님, 영민 사장님 호남을 든든하게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영 사장님, 영민 사장님 호남을 든든하게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리더의 생각을 수용하고 복제하는 것이죠. 랑연 라인의 탑 리더, 메가스타를 든든히 받치고 계시는 멋진 리더분을 모시겠습니다. 팀 엘리트 정종화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꾸는 가정을 복제하는 리더 메가스타 스토리 정종아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 쉬고 계시느라 미처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였는데요. 오늘 함께 이렇게 시작하신 우리 사장님들은 이번 주 한 주 시작이 벌써 다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한 텀 쉬고 가는 또 뭔가를 다시 생각하고 정리하기 좋은 그런 날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 주 한 주는 최 디자인님께서 내 집 앞마당 쓸기 동친 내 편 만들기라는 주제를 잡아주셨는데요. 이 주제 너무 좋지 않나요? 동친, 동네 친구죠? 동친 내 편 만들기. 네, 우리 일은 나로부터 반경을 넓혀서 네트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뭐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하나의 큰 센터를 중심으로 모여라. 그럼 전국에서 다 같이 모였다 흩어지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이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속초에서도 밀양에서도 또 뭐 음성에서도 각 지역에서 거점을 중심으로 모여서 회원들과 이 소통하는 창구가 되는 게 바로 각 지역의 거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점은 단순히 어떤 샵의 개념이 아닌 걸 우리 랑연 식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나누고 또 운동도 함께하고 모여서 얼굴도 갈고 두피 서로 등도 밀어주고 이렇게 티켓팅을 관리하셔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나와주셨던 이찬옥 사장님 또 김미강 사장님 정영래 사장님께서 정말 좋은 스타트를 끊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청라에서 작게 거점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부천에 저는 저희 그룹 센터가 있습니다. 그럼 청라는 사실은 30-40분 거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확실하게 사람들이 일단 모이는 것에서 조금 더 편하게 느끼고요. 근처에 있는 사장님들끼리 모이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거점을 복제해서 그렇게 해서 또 부천으로 모시고 가고, 그리고 다음에 서울로 모시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점을 만들어서 내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이제 이번 주 방송을 들으시면서 갖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잊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나는 네트워커다. 나는 시스템 안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에서도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우리가 이 거점 마케팅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나왔어. 난 누스킨이 너무 좋아요. 나 누스킨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누스킨이 주는 이 은퇴의 자유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 방법을 찾던 중에 네트 확장도 하면서 현금 소득도 벌고 누스킨 소득도 벌고 할 수 있는 거점을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가지로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랑연라인에서는 이 거점을 오픈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준을 또 조규철 스폰서님께서 세워주셨죠. 시스템 안에 있는 사업자일 것. 또 랑연 시스템과 책자들을 활용해서 스폰서와의 맨투맨 20일을 트레이닝을 끝나신 분들과 함께 오픈을 할 것,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 현장에서 막상 만나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장사도 진상이 있잖아요. 받고만 하고 사라지시는 분도 있고, 여기 사장님들께서도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내가 진짜 누스킨을 왜 하는지, 내가 이걸 왜 하는지가 명확하신 분은 그걸 뛰어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하면서 그분들도 담아내지 못하지만 나까지도 담아지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그것을 시스템 안에서 정말 내가 네트워커라는 거, 확장을 위한 하나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회원들을 다음은 어디로 연결할까를 생각하는 거. 이게 김미강 정영래 사장님께서 참 잘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33SC로 연결을 하고 시스템 LOI 스쿨을 듣게 하고, 이런 회원들을 여기 어디로, 다음은 어디로 연결할까? 그래서 지금 한 명 관리하는 나의 회원이 어떻게 하면 찐 매니아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손을 안 대도 스스로 누스킨을 쓰는 평생 애용자가 될 수 있게 할까?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에 나오셨던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내 집 앞마당 쓸기 너무나 기대되는 시간이고요. 개인적으로도. 명절 지나니까요. 벌써 9월이 중순이 돼버렸어요. 오늘 12일이고 금방 15일이 올 것 같네요. 이번 주 주말에는 랑연 전체 축제가 될 드림캠프가 있죠. 그리고 21일은 시드니를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데드라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각자 목표하신 것들 있으시다면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좋은, 아주 뷰가 좋은 카페도 좋을 것 같고요. 바람이 시원한 공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음악 틀어놓으시고요. 핸드폰 잠깐 내려놓으시고 다이어를 펴시고 나서요. 조용히 정리해보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연휴 알차게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정종환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와 또 게스트분들에 딱 맞는 정말 좋은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주 공지가 아니고 마지막 오늘 월요일 성의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 믿고 하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언니가 자신 없어도 내가 자신 있어요. 라고 오늘 오신 세 분의 게스트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자신감 있는 이 멘트, 나의 진심을 우리 랑연라인 사장님들이 만나시는 모두에게 뿜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프로덕트 아카데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사장님들 내일 뵐게요. 안녕!